느린 것하고 우리가 느긋한 것하고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것이 느긋한 것이고 어떤 것이 느린 것일까? 이 비행소년 이 책에서 느린 것과 느긋한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들면서 토끼는 이 느리지는 않죠. 빠르죠. 그런데 느긋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느긋해질 수 없어요. 거북이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비행소년에서 나타난 느린 것과 느긋한 것의 차이.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 피부로 실감 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막 정말 한국적인 정신이 있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얘들 행정기관에 가면 정말 느긋해요. 막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날 일 처리 다 못하고 다음날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엄청 짜증나죠? 근데 참 따지고 보면 느긋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 해결되고 그게 또 이렇게 또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이 느긋한데 외국 생활 하면 이 느긋함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형, 잠깐 말레이시아에 가야 할 것 같아.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동안 비자와 관련된 서류를 도와주던 현지인 친구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비행기표를 건네주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술탄 하사누딘 공항을 떠나 인근의 말레이시아로 가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마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상국으로 나가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비자가 중단되면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여행도 인생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삶이란 계획되어지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더 빈번한 법이니까 일처리가 늦은 이민국을 택할 수도 없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곳이고 모든 가능한 일도 이곳에서만큼은 그 가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 애매모호한 그런 말투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인도네시아 어떤 이민국 행정국의 일처리를 빗대서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어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은 느린 게 아니라 느긋한 것일 수도 있다. 느린 게 아니라 느긋하다. 같은 늦자 돌림을 해서 라임을 주면서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느린 것과 느긋한 것은 다르다. 이솝 우화에서 느린 것은 거북이다. 느긋한 것은 토끼다. 애초부터 거북이는 토끼처럼 느긋할 여유가 없다. 토끼는 느리지 않다. 다만 잘하지 못하는 일과 하기 싫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뿐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최소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쯤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처럼 빨리빨리를 외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래서 더욱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사랑을 기다리는 것도 초조해하거나 조급해야 한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에 끓는 점을 급격하게 올린다고 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할 순 없다. 식어버린 사랑을 억지로 붙잡아 앉혀놓을 수도 없다. 여행의 일상은 그렇게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그럼에도 이방인의 삶과 여건에 적힌 체류 비자의 기한만큼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만은 분명하다. 외국 나가서 일을 해보면 진짜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정신에 익숙해져가지고 모든 것이 막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외국에 가보면 이런 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내 마음만 초조해지고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진짜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잠시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내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나와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던 사람들은 모두 그들만의 여행을 위해 도시 중심지 센트럴역으로 떠났다. 검정색과 밤색 히잡을 두른 여인들은 그녀들의 아이들과 함께 남편으로 보이는 남주의 뒤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를 오고 가는 중동 사람들도 제법 많았다. 그들 중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무슬림들이 종교적으로 생활하기 편하고 같은 아랍권이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향수병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그 이슬람 국가구나.
특히나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교통과 생활 환경이 깨끗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여서 외국인들이 휴가나 일터, 은퇴 이문으로 선호하는 곳이다. 여행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공항은 홀로 남은 나에겐 너무나 커다란 공간이었다. 밤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이 되면 또 체크인을 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공항에서 긴 밤을 보내야 한다. 혼자서 견뎌야 하는 쿠알라룸푸르의 밤은 깊고 짙다. 외국에서 일하다 보면 막 기다려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행정기관의 서비스, 특히 은행 볼 일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막 어떤 데는 4시간, 5시간씩 막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죠.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뭐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 나만의 글을 쓴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재밌어요. 이 저자도 보면 그 공항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공항 내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상착의라든가 저분들은 왜 왔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또 에피소드를 잘 써놨어요. 늦은 밤 북아일랜드에서 파리로 도착한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공항에서 휴식을 취했다. 입국장을 지키는 이민국 직원의 눈에는 이미 쌀 한 포대만큼의 피곤함을 가득 담고 있었다. 얇고 하얀 입술은 더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소금에 절인 고등어처럼 축 늘어진 팔로 힘없이 도장만 찍고 있었다. 소금에 절인 고등어처럼 축 늘어진 팔로? 나는 어느새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2시간의 짧은 비행도 밤의 피로를 막지는 못했다. 프랑스의 영웅 드골 장군의 이름이 붙여진 공항은 살아생전 그의 위풍당당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둠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곳에서 홈리스를 만난 적이 있다. 물론 그는 나를 보지 못했으나 일방적으로 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뉴욕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많은 홈리스가 산다고 들었다. 마트에서 물건을 담는 수레를 끌고 다니는 홈리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그 중에는 아시아인도 꽤 많았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행자도 의도적으로 집을 떠나온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집이 없는 홈리스와 다르지 않다. 각 도시의 공항은 잠시 머무르는 거주지가 된다. 공항을 통해 바깥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가장 크고 긴 블랙 카펫이다. 홈리스는 비단 길리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다. 어쩌면 여행자는 현실 속 부유하는 홈리스일지도 모른다. 여행을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굳이 내가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여행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보면 11호차 좌석을 찾아 앉은 나는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았다. 혹여 옆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방해가 될까 상체를 바로 세우고 가방을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안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창가 쪽에 앉은 남자는 앉자마자 잠을 청했고 그러다 어떤 역에서 말없이 내려버렸다. 그 다음에 앉은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잠시 눈을 붙였다. 그것이 강력하게 전이된 기치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았다. 대각선 너머로 노트북을 켜고 연신 자판을 두들기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와 같이 태화강역에서 탑승한 노부부는 도너츠 가게에서 산 작은 머핀을 맛있게 나누어 먹더니 종착역을 몇 정거장 남겨놓지 않은 역에서 자리를 떴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느새 울산의 풍경은 서울이란 대도시의 그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렇게 누군가의 시간도 자리도 비켜간 사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워져 갔다. 기차는 말한다. 나의 기억도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도 이국의 태양 아래 뜨거웠던 사랑도 과거의 아픔도 곧 사라질 거라고 말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나를 눈 깜짝할 새에 서울역에 데려다 놓은 열차는 지나온 짧은 시간뿐 아니라 지난 수년의 시간도 이별의 철로 위에 훌훌 털어버리고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타려 했던 완행열차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아주 멋있게 참 글 마무리를 잘 하네요. 모든 여행은 결국엔 끝을 향해 달린다. 무수한 사랑도 그 나름의 결말이 있기 마련이다. 길 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눈빛이 기억에 남는다. 파란색, 갈색, 검정색의 동자들이 눈에 아른거린다. 그들은 어떤 사랑과의 이별을 지나쳐왔을까? 어떤 이별들이 그들을 가장 슬프게 했을까? 또 어떤 눈물과 이별하며 떠나왔을까? 저 멀리서 어깨만 부르르 떨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이국의 반대편 밤을 지난다.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외국에서 송금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몇 번이나 한국의 부모님에게 송금을 한대요. 송금 영수증에 영문으로 고국의 주소와 주고라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썼다 고치기를 반복한다. 나의 어눌한 인도네시아 말과 영어를 못 알아듣는 은행 직원의 어리둥절함은 우리 둘 사이에 억지스러운 미소를 만든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의 번역 어플 뿐이다. 영수증은 모든 일상의 기록이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 얼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한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어디에서 잤는지, 어제의 과소비는 내일 여행자의 가난을 쌀찌운다. 영수증은 심지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도 기록한다. 한밤중 말리 오버로 거리에서 술을 마신 날짜는 그날 밤 근처 호텔에서 체크인된 영수증의 그것과 일치한다. 말리 오버로는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의 중심 거리랍니다. 족자를 찾는 모든 여행자들은 이곳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한다. 말리 오버로. 영수증은 여행자의 거울이 된다. 그것은 사람의 기억보다 정확하다. 거짓이 허용되지 않는 진실이다. 몇 가지의 숫자와 글자는 단순하지만 가장 적확한 사실이다. 현실은 환상이나 이상이 아닌 지독한 일상이어야 동의할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배운 게 정말 이제 영수증을 꼭 모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종이로 모으기는 힘들지만은 바로 영수증을 받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블로그에 계속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요. 지금까지는 영수증을 뭐 받자마자 버렸는데 그러면 정말 나의 모든 기록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영수증은 뭐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영수증은 심지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도 기록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한밤중 말리 오버로 거리에서 술을 마신 날짜는 그날 밤 근처 호텔에서 체크인된 영수증의 그것과 일치한다. 심지어 내가 이제 술 마신 거, 뭐 개인적인 생활을 한 거, 뭐 이런 것까지, 뭐 약을 어디서 샀는지, 뭐 심지어는 약국에서 구입한 콘돔이 언제 쓰였는지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문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이 여행자의 거울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기억보다도 정확하고 거짓이 허용되지 않고 이 영수증은 뭐야? 숫자와 글자는 단순하지만 가장 적확한 사실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영수증의 중요성을 보고 인식하고 항상 그것을 사진 찍고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떤 여행에서 소중한 나의 그 값어치가 아닐까? 이것이 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도 이 비행소년처럼 여기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쫙 날아가고 있죠. 나도 정말 저 하늘에 어떤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행소년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꿈꾸고 싶습니다. 예, 비행소년 이 책은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 쉽게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은 많이 제한되잖아요. 이럴 때 정말 집콕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만 해도 정말 오타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